안녕하세요. 청계중3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김윤지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을 잘 봐라, 이게 청계중 시험이다 라고 붙여봤는데요. 지난해에 엄청 인기를 끌었던 수우파의 유행어를 한번 이용해 봤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시험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지? 혹은 왜 100점이 안 나오지? 라고 걱정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나요? 오늘 이 영상은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100점 받고 싶은 친구들은 귀 기울여서 영상에 주목해 주세요. 자, 첫 번째로요. 우리 학교 시험의 특징이 어떤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선생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more reading. 교과서 지문이 아닌 추가 지문이 항상 시험 범위에 포함됐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해석만으로 충분하진 않았다는 거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휘의 변형인데요. 어휘의 변형이라고 하면 교과서 본문을 시험에 냈는데 처음 보는 단어들이 있어 라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단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 세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추가 어법이에요. 보통 시험 범위에는 두 개의 유닛이 들어가는데요. 하나의 유닛당 메인 문법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만 해서 될까요? 아니죠. 본문에 있는 그 외의 문법들까지도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특징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more reading, 지문 파악 및 분석이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단순히 지문을 읽고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세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지문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게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수업했던 자료를 잠깐 가지고 와봤어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수업을 했던 내용을 보면은 자, 왼쪽에는 지문이 오른쪽에는 해석이 적혀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필기에는 기본적인 어법들과 함께 꼭 유념해야 한 표현들까지 같이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보시면 선생님이 수업한 이후에 이 유형의 문제들을 연습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윗글에 주제를 묻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문법적인 내용을 물어보았어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면 시험에서 충분히 풀 수 있었겠죠? 올해 중간고사 때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주제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세부 사항들을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지문 잠깐만 볼게요. 지문에 Here are some tips to help you learn a new language on your own. 여러분이 혼자서 단어, 언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도와줄 그런 팁들을 줄게요. 라는 내용이 써져 있어요. 자, 그 말인즉슨 보기에 있는 1번 Why do you learn a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를 왜 배우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올 수가 없었겠죠. 지금 여기 첫 시작부터 내가 팁을 줄게 라고 했기 때문에 이유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자, 이 뒤쪽에 보시면 it's 다음에 빈칸이 나와 있고요. If you already know the story. 자,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뭐뭐 할 것이다. 여기서는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는 a lot easier 이라고 해서 비교급을 강조하는 a lot이 등장했는데요. 자, 여러분 보기 한번 봐주세요. 보기에는 a lot harder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비교급을 강조하는 게 a lot뿐만 아니라 even, much, still, far, a lot 이렇게 총 5가지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even easier이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로 어휘의 변형이 있었습니다. 어휘의 변형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본문에 있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의 비슷한 말이나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로 소개를 한다라는 건데요. 선생님이 수업 자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나왔던 시험의 본문이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전부 다 필요한 어휘들만 동의어와 반의어를 친구들과 연습을 했었는데요. 자, 그뿐만 아니라 뒤쪽에 집에 가서 숙제로 이제 외우는 시간도 가져야겠죠. 그래서 시험지에 이렇게
동의어를 넣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면요. 이번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범위의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suspicious, 의심스러운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 단어는 본문에서 reliable, 믿을만한 이란 뜻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변형이 되었네요. 자, 두 번째, upload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없었고요. 세 번째, anxious, 불안해하는, 염려하는. 자, 원래 본문에서는요, concerns라고 해서 걱정거리라고 해서 I have concerns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I feel anxious라고 써져 있었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conscious 하면 의식하는, 자각하는. 여기서 본문은 aware이라고 등장했다라는 거. 같은 의미의 단어죠. 마지막으로 banned, 금지하는인데 원래는 not allowed로 나왔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동의어와 반의어의 표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당황스러운 문제겠지만 여러분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추가 어법이고요. 당연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기본 어법뿐만 아니라 본문에 들어있는 어법들까지도 함께 익히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문법을 정리를 반드시 해줍니다. 이번 시험 범위가 뭐였냐면요. 의미상의 주어와 관계 부사가 시험 범위였거든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는 가목적어 it과 관계대명사까지도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도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었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가목적어는요. 5형식 문장에서만 쓰이고 형태가 주어, 동사, 그리고 가짜 목적어인 it, 그리고 목적격 보어. 그 다음에는 진짜 목적어인 투부정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흔히 보통 동사 자리에는 make, find, think, believe, consider 이런 말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한번 본문 보세요. 자, 선생님이 가볍게 예문 먼저 봤어요. I found it easy to read this book. 나는 이 책을 읽는 것이 쉽다는 걸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it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실제 의미는 뒤쪽에 있는 to read this book. 요 진짜 목적어 부분이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거. 자, 그래서 본문에선 어떻게 나왔냐면 this structure, 이 구조는요. makes,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투부정사 부분, 그러니까 이 건물을 관통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시험 범위인 의미상의 주어도 함께 등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가짜 목적어 it과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진짜 목적어인 투부정사, 이 구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두 번째,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됐거든요. 관계부사가 이번 시험 범위인데 이 전에 우리는 관계대명사, 그리고 선행사를 포함하는 what까지 다 배웠거든요. 전부 다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특징을 한번 보면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 다시 말해서 뒤쪽에는 명사 하나가 빠져있는 상태여야겠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과 함께 쓰였고요.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 다시 말해서 꾸며주는 역할, 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뒤쪽에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 이 두 개의 차이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조금 차이점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틀린 어법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문 보면요. 두 가지 다 본문에 나와 있는 걸로 준비했는데요. Most buildings need air conditioning.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 썼고요. Uses a lot of energy. 뒤쪽엔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생략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온다라는 거. 그럼 이 자리에는 다른 관계부사가 들어가면 안 됐겠죠. 또 여기 컴마가 있는 걸 보니까 계속적 용법이네. 계속적 용법일 때는 that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문장이야. This natural air flow. 자, 지금 자연스러운 이 공기 흐름은요. These buildings stay cool. 이러한 빌딩들, 건물들을 시원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라는 거. 그래서 뒤쪽에 완전한 문장이 왔고요. 관계부사 how. 이때 how는 선행사 the way와 함께 쓸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Most buildings need air conditioning. 아까 봤던 문장이네? 뒤쪽에 which 썼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불완전한 문장까지 따라왔다는 거.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요. 이번에는 This structure makes them 그리고 possible for outside air to move throughout the building.
건물을 관통하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는데 이때 뒤쪽에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고요. 앞에 있는 them은 뭐로 바뀌어야 된다? 가짜 목적어, 가목적어인 it을 써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마지막 5번도 한번 볼게요. 자, 5번도 아까 봤던 문장이에요. This natural air flow is how these buildings stay cool. 완전한 문장이 따라온 관계부사 how였고요. the way와 함께 쓰지 않았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가 쉽게 100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과 공부한 친구들은요. 100점을 받으면 꼭 선생님에게 자랑을 하거든요. 칭찬을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100점을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학교의 특징을 알고 그 특징에 맞추어서 공부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만족할 만한 점수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도록 해요. 화이팅!